저는 어릴 때 아버님께서 새살림 차려 나가셨다고 듣기만 했어요. 시어머니 혼자서 키운 외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저도 외동이라서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몸이 평소에도 많이 약하셨던 저희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기에는 많이 힘드셔서 친척들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요. 아무튼 2년간 연애해오면서 남편하고는 의견 다툼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구할 때 충돌이 한 번 있던 적이 있어요. 신혼집을 어디로 구하겠냐는 이야기를 하다가요. 양가 어머님들 전부 다 서울에 살고 계시고 저희도 서울에 자리를 잡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홀어머니 걱정된다고 말하며 신혼집을 시댁과 바로 붙어있는 곳에 구하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평소에도 몸이 약하고 잔병치레 많은 친정엄마가 걱정되는 건 저도 매한가지였으니까요. 신혼집은 형편 닿는 곳으로 아무데나 상관이 없었는데 무작정 시댁 근처에 집을 구하자고 하는 말이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로 반발짝씩 양보해서 시댁과 친정 그 중간 어디쯤에 신혼집을 구하기로 최종 합의를 봤어요. 집값 문제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시댁에서 조금 더 가까운 위치이기는 했지만 차로 운전했을 때 거리가 5분 정도 차이가 날 뿐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혼자서 아들 키우셨으니 저나 친정엄마가 겪어온 삶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저한테도 참 잘해 주셨어요. 고부 갈등은 따로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오히려 남편과 잦은 마찰이 생기게 되었어요. 외아들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이따금씩 딸 가진 사람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셨다네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애교도 부리고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평소 무뚝뚝한 남편 성격도 알고 있고 시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거리 두고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요. 살가운 며느리가 되는 건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은 친정에 가서는 손님인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외동딸 키우면서 집에 남자가 없어 힘쓰는 일 있을 때는 고생 좀 하셨는데 오래된 가구 같은 무거운 걸 버릴 일이 생겨 남편에게 좀 다녀와 보라 그러면 그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하는 만큼 남편도 아들 같은 사위처럼 행동해줬으면 좋을 텐데 친정에 가는 날이면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도 한마디 안 해요. 식사 끝나면 TV 앞에 가서 평소에는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 보면서 웃긴 장면이 나와도 뭐가 그리 심각한지 세상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웃지도 않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루는 아쉬워서 제가 시어머니께 하는 만큼 자기도 조금 살갑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 사위하고 며느리가 같냐면서 성질부터 내더라고요. 노력해보겠다는 대답은 하지만 결국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매번 다툼의 이유는 같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바라는 것만큼 저도 남편이 비슷하게나마 해줬으면 하는 사소한 이유들이었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어요. 저희 둘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양가 상황이 그렇다 보니 지원을 넉넉하게 받지도 못했고 억지로 서울에 집을 구하게 되면서 대출금도 많이 생겨서 조금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이직의 기회가 생겨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직하기로 한 회사에 문제가 생겨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멘붕이 온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 혼자 벌어도 버틸만 한 상황이었고 힘들어하는 남편분이 안쓰러워져서 이참에 더 준비를 해서 더 좋은 회사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를 잘 하라고 응원해줬어요. 남편은 그 말에 엄청 고마워했고 저한테도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우리 사이에 앞으로 그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집에서 이직 준비를 하고 저 혼자 벌이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친정어머니께서 빌라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셔서 크게 넘어지신 적이 있어요. 뼈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닌데 인대가 늘어나서 거동이 불편하신 정도로 끝나 다행이었지만 걱정이 되는 건 똑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상황을 설명하고 괜찮아지실 때까지 한동안만 우리 집에서 머물며 지내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그건 좀 어렵겠다며 반대를 하더라고요. 친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면서요. 정확한 이유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장모님과 둘이서 어색한 시간을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뜻이었어요. 전 그게 불편하면
집에 있는 동안 일주일에 2번 정도라도 찾아뵈서 필요한 것도 좀 사다 드리고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동안도 주말에 친정어머니 찾아뵈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너무 장모님만 챙기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남편을 위해 주말에는 시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 다리 상태가 생각보다 금방 나아지셔서 아직 절뚝거리시기는 했지만 혼자서도 어지간한 것들 다 하실 수 있다고, 사위가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래도 집에 있는 동안은 가끔씩 찾아뵙고 해달라고 했더니 그 나이 때 안 아픈 어르신들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장모님이 괜찮다는데 유난 좀 떨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가끔씩 저희 어머니가 다리 한쪽이 저리다고 전화를 몇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보시겠냐 여쭈어봐도 괜한 걸로 사위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냥 다리 다쳤던 거 후유증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회사에서 아침부터 회의에다 일이 정신없이 바빠서 친정어머니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야 엄마한테서 온 문자를 확인했고요. 두통이 너무 심해서 낮잠도 못 자겠다고 보내셨더라고요.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이래저래 하니 잠깐 엄마한테 다녀오고 가능하면 병원에도 좀 모셔다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 몸 안 좋은 게 하루 이틀일도 아니고 평소에도 엄살이 엄청 심하시지 않냐고 대놓고 가보기 싫다는 걸 돌려서 말하더라고요. 자기네 엄마는 열이 펄펄 끓어도 병원 한 번 안 가고 자기한테 엄살도 안 부리신다고요. 툭하면 병원이며 약이며 그걸 엄살 부리실 때마다 매번 어떻게 다 챙겨드리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직 준비하느라고 힘든데 자기를 지금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는 거냐며 화를 내길래 전화로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혼자 택시 타고라도 병원에 다녀와 보시라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으셨어요. 낮잠을 청하고 계셨으니 잠드신 거라 생각하고 따로 전화는 더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야근까지 겹쳐서 그날 아주 늦게 퇴근을 하게 되었고 퇴근길에도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길래 괜히 푹 주무시는 거 깨우나 싶어 다음날 일찍 전화드려야겠다 했어요. 평소에도 새벽잠이 많이 없으신 편이라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 전화를 드렸는데 평소라면 한참 일어나 계실 시간인데도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안 좋은 예감이 들고 괜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출근도 하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급성 뇌경색이었습니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에 손쓸 도리가 없었고 뇌사 판정을 받으시고 나서 얼마 뒤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탓을 하겠어요. 제가 이미 남편에게 다녀와 보라 전화했을 때에도 이미 늦은 상황이었대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곧바로 친정으로 향했다 한들 이미 손쓰기에는 늦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 잘못이 분명했어요. 엄마는 이미 몇 번이고 저에게 몸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고 자주 연락을 했었는데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남편에게 부탁만 하고 그냥 평소처럼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넘겼던 제 잘못이 분명했어요. 남편이 아주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잘못이 큰데도 남편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장모님이라고 우리 엄마 불편하게 대했던 그런 식으로 저를 아쉽게 만들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한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없는 사람인 척 살았습니다. 남편도 나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테고 저도 엄마가 돌아가신 이유를 남편의 탓을 하기 시작했으니 집안 분위기가 말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상쾌하더라고요. 제 눈치 본다고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 테이블에 허리 숙이고 공부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원망스러운 것보다도 미안한 마음이 더 크게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동안 견뎌줘서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과를 했어요. 남편도 그 말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 잘못이 크다며 저한테 사과를 해왔고요. 그날 저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사실을 이겨내고 남편과의 쌓여있던 악감정도 전부 풀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는 우리 사이에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같은 주 주말에 퇴근을 하고 왔는데 현관 앞에 커다란 여행 가방이 하나 있고 집안은 어수선하더라고요. 옷방으로 쓰던 방에 있는 옷들은 거실 밖으로 다 꺼내져 있고 옷방 안에 시어머니가 짐을 풀고 계셨어요. 어머님께 어쩐 일로 오셨냐 물으니 남편이 말을 안 해줬냐고 위하해 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가서 무슨 일이냐 물으니 남편이 이제는 저에게 시어머니와의 합가를 요구하네요. 장모님 그렇게 된 거 보라고 자기는 이제 같은 후회를 남기기 싫다.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 혼자인 시어머니 걱정에 자기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말을 하네요. 평소에도 딸 같은 며느리였고 시어머니도 저에게 잘 해주니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고 하네요. 저희 엄마가 살던 빌라를 정리하고 시어머니도 전세금을 빼고 저희 신혼집까지 합치게 된다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지 않냐. 여태껏 맞벌이 한다고 아이도 갖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면 아이도 당연히 봐주실 텐데? 그러면 저도 다니는 회사 그만둘 필요도 없고 제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살림도 해주실 거고 그러면 자기가 이직 준비하는데도 전념할 수 있으니 나쁠 게 뭐가 있냐고 합니다. 틀린 말 하나 없기는 한데 그 설명을 들으니 다 이겨낸 줄 알았던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리 다치셨을 때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잠시간 우리 집에서 지내지도 못하게 하고 몇 번 찾아뵙는 것도 귀찮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도 또 엄살 부린다고 말하고 저한테 언성을 높이던 그 모습도 같이 스쳐 지나갔어요. 솔직히 그때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길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지금은 어머니 혼자 지내시던 비어있는 친정집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사연 적어봅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말도 알지만 그렇지만 끝내 다 이겨낸 줄 알았던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과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도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동안 저를 서운하게 만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나 끝내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드네요. 시어머니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연락이 오는데 자기가 불편해서 그런 거면 나중에 다시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후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연 보냈던 게 생각나서 제 근황이 남아 이렇게 한번 보내봅니다. 돌아갈까도 몇 번이나 생각했지만 남편하고는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합가하겠다고 돌아온 그날부터 어머니 혼자 지내시던 친정으로 옮겨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몇 달이나 집이 비워져 있었으니 먼지투성이더라고요. 집 정리를 하다가 냉장고를 열었는데 돼지고기가 한가득 꽁꽁 얼려져 있더라고요. 사위가 좋아한다고 항상 저희가 올 때마다 돼지고기로 음식을 해주셨거든요. 평소에도 장모님이라 불편하다고 거리 두던 남편이 뭐가 그렇게 이뻤는지 저는 냄새나서 먹지도 않는 돼지고기를 냉동실이 가득 차도록 얼려두셨네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매번 올 때마다 사오실 수 없으니 미리 잔뜩 사다가 얼려놓으셨던 거예요. 저한테는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 요구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장모님은 불편하다고 거리를 두던 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같이 사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평생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을 이겨내지 못하고 남편을 원망하며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혼을 하기로 최종 합의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혹시 이 결정이 본인의 합가 때문에 그런 거냐고 하시면서 자기는 혼자 살아도 문제없다고 저를 말리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합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속 깊이 아직도 남편을 원망하고 있는 제 자신이 문제였던 거예요. 언젠가는 이겨낼 날도 올 것이고 이 결정을 후회할 날이 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합가를 하던 하지 않았던 간에 홀어머니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엄마만 챙기고 우리 엄마는 등한시했던 남편과 계속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 결정은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비슷한 다른 이유로 같은 일이 생길 것이 눈에 보여서 결국에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후기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명복을 빌어주시고 제 앞길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이만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